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 방안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잡혔습니다. 한일 외교는 다시 회복에 탄력을 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정부가 밝힌 배상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밝혔는데 이게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한일 외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은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소위 짧은 영상, 쇼츠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에 대한 계승이다라는 의미 강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책임 내게 진다. 대통령실 책상에 있는 이 명패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비난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지금 한일 관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반일 감정이 어쨌든 국민들 정서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건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지율을 까먹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일본의 정치도 역시 이제 우파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배상과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선 총선 치를 때마다 항상 이번은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토착외교를 응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한 감정이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가 정치적인 논리로 계속 휘둘리게 되면은 해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960년에 그 한일 기본 조약을 할 때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받았지만 그 진짜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안 가고 그냥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막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국가가 그때 정말 죄송했고 그때 받지 못한 배상들을 우리가 지금 대신 해드린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반성하는 사죄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이 돈 받으시고 어쨌든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사시고 나머지의 문제들은 제가 지도자로서 안고 가겠다라는 대국민 설득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는 좀 반일 감정이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경제도 좋아지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그런 감정 정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나한테 좀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좀 더 호소하는 어떤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쇼츠를 만드신 것도 그런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도 전해드리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들도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이죠. 피고 기업의 미쓰비시중공업 등이죠.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방일하는 일정에 맞춰서 공식화할 걸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일본이 대통령 방일에 맞춰 낼 수 있는 성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기업, 피고기업이 배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어떤 쇼츠와 대통령 발언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의 어떤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절단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일본의 외무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 외무상은 우리들이 피해자다. 우리들이 피해자고 역사적으로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엊그제 또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무상이면은 일본의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일본의 식민 지배는 정당화했고 오히려 조선의 발전을 앞당겼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단 한마디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피해자인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마디의 사죄와 반성, 배상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일본은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자면,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단돈 1원짜리 하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삼성 휴대폰이 일본에서 팔리기를 합니까? 현대자동차의 현대기아차가 일본에서 팔리기를 합니까?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조를 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가해자인 일본을 설득을 해서 한국 정부에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취해야지 어떻게 피해자인 한국 정부를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 한 분, 한 정권이 역사를 다 규정을 하고 있던 역사를 없는 역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형식의 이 배상 방식은 저는 늦었지만 접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배상 방안을 두고 우리 사회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김수영 교수와 또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이 찬반 양론의 핵심에 대해서 상세히 공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